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면은 실제로 시험 장소에서 제공하는 문제의 조건과 의무사항, 권고사항을 고려해서 만든 실기 완성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기 완성 도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체의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 시수에 해당하는 부분, 문자 및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객체의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처럼 자, 우측 상단에는 여러분이 그려야 할 도면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아래에는 이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한 명령어들이 나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도면을 다운로드 하시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에서 ATC 강좌의 3강에 보게 되면 예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도면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 보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에다가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자, 커맨드에서 리미츠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명령어들 순차적으로 쭉 나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도면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LIMITS를 실행하시고 LIMITS를 실행하시고요. 자, 로워 레프트 코너에서는 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어퍼 라이트 코너에서 도면의 X축 한계를 지정하게 되면은 500 정도로 입력을 하시고 Y축에는 400 정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리미트를 실행하신 다음에는 줌 명령어를 실행하고 5를 실행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도면을 그리실 때 충분히 사용했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을 그리기 위해서 자, 탑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이 100이 되겠습니다. 자, CIR, CLE를 입력을 하시고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50이 되겠죠. 자, 50을 입력하면 이렇게 탑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원의 중심점이라든가 사분점, 선의 끝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체의 스냅을 지정하기 위해서 커맨드 안에 있는 오스냅을 실행합니다. 자, 커맨드에서 오스냅, OSNAP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오브젝트 스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드 포인트, 그리고 센터 포인트, 그리고 쿼드런트, 그리고 인터섹션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포인트는 끝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이나 호의 중심점, 쿼드런트라고 하는 것은 원의 사분점, 인터섹션은 선분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객체 스냅이 되겠죠. 자,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화면 안에 있는 이렇게 오브젝트 스냅 버튼을 눌러야만 그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부에 작은 원이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지름이 24에 해당하는 작은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CIR, CLE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원의 중심을 이 큰 원의 중심점에 클릭을 하고 반지름에 12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작은 원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위에 다각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OLYGON. 자, 이 명령어는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폴리건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넘버 오브 사이드에서 변의 수를 지정을 합니다. 자, 팔각형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각형의 중심점을 원의 중심점에 클릭을 하고요. 자, 원에 내접하는 것인지 외접하는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 25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50에 해당하는, 지름이 50에 해당하는 다각형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곧바로 탑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병행하면서 그리셔야만 탑뷰를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퍼스트 포인트에 원의 사분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사분점을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아래
자, 드래그를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커서를 직교로 움직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화면 하단에 보게 되면 also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lso on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커서를 직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하게 클릭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을 실행하시고 큰 원의 왼쪽 4분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을 실행하시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4분점을 클릭을 하고 아래 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프론트 뷰에서 그 최고 상단이 되는 지점과 하단이 되는 지점의 위치 그리고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점과 다음 점을 클릭을 하셔서 수평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높이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평행 복사할 수 있는 offset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offset 명령은 평행 복사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85가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객체의 높이가 85가 되기 때문에 85를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의 높이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엔터 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호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호가 시작되는 그 위치가 그 가장 높은 지점으로부터 10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offset OFFSET를 실행을 하시고 1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점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래의 거리가 25, 25, 25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offset 명령을 실행하시고 거리값에 2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을 클릭하시고 방향점 클릭, 다시 한번 수평점 클릭하시고 방향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객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기준 선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호를 그리기 위해서 자, 호를 그릴 때 어떤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까? ARC가 되겠죠. 자, 아크 명령을 실행하시고 호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다음 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점을 연속적으로 클릭해서 프론트 뷰 상부에 해당하는 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사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렛 명령을 실행합니다. FILLET라고 하는 필렛 명령어는 성분이 만나는 모퉁이를 부드럽게 못 깎게 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필렛 명령을 실행하시고 반지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R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속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M 옵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수직선 클릭, 수평선 클릭, 수직선 클릭, 수평선 클릭, 수직선 클릭, 수평선 클릭, 수직선 클릭, 수평선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 모퉁이들을 이렇게 각지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 키를 눌러주고 필요 없는 객체를 지워주기 위해서 커맨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메뉴 안에 있는 클리어를 눌러주게 되면 선분이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탑뷰에서 보시게 되면 내부의 작은 원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다각형의 프론트 뷰에 해당하는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자, 이렇게 자, 원의 4분점 작은 원의 4분점을 쭉 드래그를 해서 그 아래 방향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다각형의 아래 수평선 왼쪽 끝점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보조 라인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 원의 4분점을 클릭하시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각형의 오른쪽 끝점에서 쭉 드래그를 하고 자, 이렇게 보조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각형의 가장 큰 지점 자, 그 부분이 그 왼쪽 끝점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끝점을 찍어주시고
아래 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끝점을 찍어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조 라인을 그렸는데 좀 선이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객체의 선분을 자를 수 있는 명령어가 트림이 되겠죠. 자, 트림을 실행하기 위해서 TRIM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준 다음에 필요 없는 그 내용들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엔터 키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트림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경계선을 클릭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을 다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선을 정리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필렛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객체의 모퉁이를 둥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필렛 명령에서 자, 예전에 좀 전에 그 레디우스를 0으로 실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연속 실행하기 위해서 M 옵션을 선택을 하고 각 모퉁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수직선 클릭, 수평선 클릭, 수평선 클릭, 수직선 클릭. 자, 물론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사용했던 트림 명령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리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그 프론트 뷰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프론트 뷰에서 그 사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도 기울어진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객체를 회전할 수 있는 명령어가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ROTAT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평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고 기준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이 지점 교차점에 찍어주시고요. 자, 회전 각도가 30도가 됩니다. 돌려주시게 되면 그림처럼 수평선이 30도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필렛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M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자, 수직선을 클릭하시고 사선 클릭, 수직선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프론트 뷰에서 맨 아래에 해당하는 기울어진 부분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프론트 뷰에서 파이프가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이프가 꺾어지는 그 중심 부분이 이 사각 부분이 수평선 아래에서 13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거리값에 13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클릭하시고 방향점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처럼 수평선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명령이 종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프론트 뷰를 보시게 되면 파이프가 꺾어져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전체의 중심부터 125가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셋 명령을 실행하시고 자, 거리값에 125를 입력을 합니다. 수직선을 클릭을 하시고 방향점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처럼 수직선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 프론트 뷰에서 녹색에 해당하는 그 원 파이프의 수평 중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너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커맨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평선을 클릭하게 되면 각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에 파란색의 사각점이 보여지겠죠. 이때 다시 한번 원하는 사각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빨갛게 색상이 바뀌어지게 되면 쭉 드래그를 해서 객체의 그 꼭지점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 파이프의 지름이 16mm이기 때문에 옵셋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값에 8을 입력을 하시고 수평선 클릭, 방향 클릭, 수평선 클릭, 방향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원 파이프가 130도 꺾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심선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평선을 나누기 위해서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BREAK. 자, 브레이크 명령은 어떠한 선분을 끊어줄 수가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하시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때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 F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 교차점을 찍어 주시고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도 같은 교차점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분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를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베이스 포인트를 이렇게 수평선의 끝점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0도에서 130도를 빼게 되면 50도가 되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0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선분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울어진 이 부분에도 원의 파이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거리값이 8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중심선 클릭, 방향 클릭, 중심 클릭, 방향 클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가 끝나는 위치가 4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거리값에 40을 입력을 하고 사선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점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고 선분이 만나는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렛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속 실행하기 위해서 M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수평선 클릭, 사선 클릭, 수평선 클릭, 사선 클릭, 사선 클릭, 사선 클릭, 사선 클릭, 사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분이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엔터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한 다음에 필요 없는 사선을 지우기 위해서 커맨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꺾어진 부분에 연결선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사선의 끝점, 자, 넥스트 포인트를 자, 상단의 사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파이프가 꺾어진 내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프론트 뷰를 보시게 되면은 녹색의 중심선이 조금 끝점으로부터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옵셋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튀어나온 거리를 한 5 정도를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선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거리값에 5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튀어나온 거리를 그건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분을 클릭하시고 선분을 클릭, 방향 클릭, 선분 클릭, 방향 클릭, 선분 클릭, 방향 클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트림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경계선을 지정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트림 명령을 실행하시고 경계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자, 이렇게 절단한 부분들을 클릭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분을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선분을 지워주고요. 자, 필렛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M 옵션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꺾어진 부분에 이 중심 부분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사선 클릭, 사선 클릭, 다시 수평선 클릭, 사선 클릭을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이 사선과
이 사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리고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 선분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그 중심선이 약간 교차를 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경계선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겠죠. 자, 그리고 이 선분 클릭, 이 선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분이 모두 정리가 되고 프론트 뷰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맞추어서 탑뷰에 해당하는 원 파이프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 큰 원의 왼쪽 4분점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까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원 파이프가 꺾어진 부분을 탑에서 본다면 이 꺾어지는 부분의 형태가 타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라인을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시작점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클릭.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교차점에서 시작하고 쭉 드래그해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점을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클릭. 자, 그리고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시작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은 충분히 그려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초보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도면을 그리는 방식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도면을 그리는 방식을 아주 이렇게 견주해서 본다면 좀 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리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탑뷰에서도 이 부분이 원 파이프이기 때문에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거리값에 8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클릭하시고 방향 클릭, 중심 클릭, 방향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평선을 만들어 주었고요.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실 때는 마우스 가운데의 필 버튼을 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타원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원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는 엘립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커맨드에 ELLIPSE를 실행하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원형의 중심점을 먼저 클릭하기 위해서 C를 선택하신 다음에 타원형의 중심점 클릭, 끝점 클릭, 또 다른 끝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엘립스를 입력을 하시고 이번에도 타원형의 중심을 클릭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 클릭, 끝점 클릭, 또 다른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보조 라인을 지우기 위해서 커맨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객체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트 메뉴 안에서 클리어를 눌러주게 되면 제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트림 명령어에 의해서 객체를 절단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이 타원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프론트 뷰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밖에 노출되어 있는 끝점이기 때문에 실선이 되겠고 자, 이 왼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은 아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점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원형 부분이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으로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칭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실행하시고 경계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준 다음에 이 타원형 부분을 클릭하고 클릭을 해주고 자, 선본도 클릭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엔터 키를 눌러주고요. 자, 객체를 대칭 복사할 수 있는 명령어는 미러가 되겠죠. 자, 그래서 MIRROR을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눌러준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 키를 눌러주고 대칭선의 첫 번째 점과 그 다음 점을 클릭하시고 객체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원본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의 타원형 부분과 왼쪽의 타원형 부분으로 객체가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 명령을 실행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점과 다음점 엔터키 눌러주면은 객체가 이렇게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 중심선에 해당하는 부분, 탑뷰를 보시게 되면 녹색의 선이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이 객체의 도형으로부터 약간 일률적으로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프론트 뷰를 만드는 방법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5mm 정도를 입력을 하고, 자, 수평선 방향 클릭, 수평선 방향 클릭, 수평선 방향 클릭 하고요. 자, 쭉 내려서 원을 선택하시고 방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트림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뭐 전체를 한꺼번에 트림을 하셔도 되고 일부분적으로 트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복잡한 부분들은 자, 미리미리 트림을 하셔서 다른 부분과 겹쳐지지 않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을 지정을 하시고 트림을 하시는 게 겹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도면이 겹쳐지게 되면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키. 자, 실질적으로 원은 클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클릭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분 클릭, 선분 클릭, 선분 클릭, 선분 클릭, 엔터키를 눌러주고 필요 없는 선분들을 다시 한번 자, 트림이 자, 오른쪽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트림을 눌러주시고 호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 없는 객체를 지우기 위해서 선분, 타원형, 선분을 선택하시고 델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분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트림을 실행하시고 원 경계선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내부의 수평선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원을 기준으로 약간 중심선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쿼드런트 4분점에 딱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분을 연장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extend가 되겠죠. 자, 명령에다가 커맨드에다가 extend를 입력을 하시고 경계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겠죠. 사용 방법은 트림과 거의 같습니다. 자, 선분 클릭, 선분을 클릭합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자, 하게 되면 이렇게 선분이 조금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프론트 뷰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같은 방법으로 옵셋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mm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키를 눌러주고 호를 선택하시고 방향 클릭, 사선 클릭하시고 방향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트림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경계선을 클릭을 합니다. 엔터키를 눌러주고 자, 절단할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고 엔터키를 눌러준 다음에 자, 필요 없는 선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메뉴 안에서 클리어를 눌러주거나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론트 뷰와 탑 뷰가 완성이 된 것, 프론트 뷰와 탑 뷰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이어서 라이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은 이 파이프를 오른쪽에서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본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원 파이프가 되기 때문에 원의 형태로 수직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화면을 이동하고 줄여준 다음에 프론트 뷰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입력을 하시고 객체를 복사하기 위해서 카피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죠.
시작점을 클릭하고 다음 점을 쭉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프론트 뷰에 가깝게 그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중심점을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 파이프이기 때문에 옵셋 명령을 실행하고 8mm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직선 클릭하시고 방향 클릭, 수직선 클릭하고 방향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자, 타원형을 그리기 위해서 엘립스 명령을 이 LLIPSE를 실행하시고 타원의 중심점을 먼저 클릭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중심점을 클릭하시고 끝점 클릭, 또 다른 끝점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보조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 이 끝점은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점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선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원형이 이 수평선 중심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림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경계선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자, 그 중심을 기준으로 반쪽을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점과 다음 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객체를 복사하기 위해서 원본을 지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원본을 유지해주고 대칭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 중심점에서 쭉 드래그해서 보조선을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라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자, 상단 보조선을 시작점을 찍어주시고 쭉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을 실행하시고요. 이렇게 시작점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엘립스 타원형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타원형에서 중심을 먼저 클릭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중심 클릭, 시작점 클릭, 또 다른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도면을 이 부분 사선 원 파이프가 그 경계 사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점선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두 실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일단 보조선들은 지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그 타원형의 끝점을 찍을 때 조금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자, 보조 라인을 자, 그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주시고요. 자, 왜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이 내부의 타원형을 그렸는데 사실은 상단에 있는 원 파이프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4분점에서 내리고 다시 한번 4분점에서 내려서 보조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엘립스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중심을 클릭하기 위해서 C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타원형의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끝점, 또 다른 끝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타원형이 만들어지고요. 필요 없는 보조선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분들을 절단하기 위해서 트림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키 눌러준 다음에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 꺾어져 있는 부분 자, 레프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라인을 실행하시고 보조선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엘립스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C 옵션을 선택하고 타원형의 중심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점을 클릭하시고, 자, 끝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끝점을 클릭을 하시면 그림처럼 타원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필요 없는 보조선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선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extend 명령을 실행하죠. 자, exte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체, 또 다른 객체를 연장하는 명령이 되겠죠. 엔터키를 눌러주고 타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주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을 클릭하게 되면 선분이 연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시고 중심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분 지워주시고요. 자, 트림 명령어에 의해서 자, 수직선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 클릭, 엔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그림처럼 선이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뷰가 모두 만들어졌는데 중심선의 위치가 조금 일률적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거리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값에 5mm 정도로 입력을 하시고, 왜냐하면 프론트 뷰와 탑 뷰에도 5mm 정도로 외형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요, 화면을 보시면 5mm 정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5mm, 5mm, 자, 그리고 이 부분도 5m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경계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선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보조선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xtend 명령을 이용해서 자, 경계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중심들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트림 명령에 의해서 경계를 클릭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겠죠. 자, 필요 없는 선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면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레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치수 그리고 전체의 레이아웃은 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도면을 그리시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겹쳐진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완성된 실기 시험 중에서 객체의 형태에 해당하는 도면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